안녕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응급처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못했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심정지가 오면은 심장하고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인공호흡하고 인공순환을 우리가 시도해가지고 심장과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이런 응급처치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쓰러진 환자를 발견했다 이러면 어깨를 살짝 두드려 보면서 의식 상태를 확인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눈 떠보세요 아니면 여보세요 하면서 반응이 있나 없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반응이 없고 의식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119에 전화하는 동시에 제세동기를 가져오라고 주변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119가 오고 제세동기를 가지고 오는 동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할 준비를 하는데 먼저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이렇게 똑바로 누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할 자세를 일단 갖추고요. 그 다음은 흉부 압박, 가슴 압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위치를 알아두는 게 좋은데 흉골 아래 한 절반 정도로 손바닥 뒤꿈치라고 해가지고 손꿈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손바닥으로 누른다도 아니고 손가락도 아니고 반드시 손가락 뒤꿈치인 손꿈치로 이렇게 압박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때 팔은 곧게 펴고 수직이 되게 해서 체중을 실어서 실시를 합니다. 일단 성인 기준으로 볼게요. 성인 기준으로 가슴 압박을 할 때는 5cm 정도로 깊게 눌러주시고요. 분당 횟수는 1분에 한 100회에서 120회 정도 속도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흉부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해줘야 되는데 가슴 압박 30, 인공호흡 2 정도의 비율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가슴 압박 부분에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올 수 있는 게 숫자들인데 일단은 5cm 깊이로 눌러주고 속도는 100에서 120회 정도 그리고 가슴 압박 인공호흡 비율은 30대 2다 요렇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슴 압박은 체스트 컴프레션 해가지고 약자로 C라고 씁니다. 그래서 요거 C라고 기억을 할게요. 다음은 기도를 개방해줘야 돼요. 기도는 에어웨이라고 해서 얘는 A라고 기억을 하겠습니다.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도를 개방해줘야 되는데 이때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올려주면은 기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신 조심해줘야 되는 게 뭔가 교통사고라든지 추락사고로 의심되는 목뼈 경추가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다 이러면 머리는 젖히지 마시고 아래 턱만 살짝 들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숨 쉴 수 있는 기도를 개방해줍니다. 다음은 인공호흡이에요. 인공호흡은 약자로 B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유지한 상태를 확인을 하고 여기서 주의사항이 코를 꽉 막아줘야 돼요. 코가 잘 안 막아져 있으면 숨을 불어넣어도 새거든요. 그래서 코를 꽉 막아주시고 또 입도 완전히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안 빠져나가게 해주고요. 그래서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데 이게 가슴이 부풀어 오를 정도로 숨을 불어넣고 이걸 총 2번 해줍니다. 인공호흡 부분에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거는 코를 엄지와 검지로 꽉 막아준다. 입을 완전히 덮는다. 그리고 1초 동안 숨을 2번 불어넣는다. 요 숫자를 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회복 자세인데요. 그래서 좀 의식이 돌아왔다 이러면 옆으로 돌아 눕게 해주세요. 만에 하나 구토 증상이 있거나 이러면 구토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질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복 자세 이렇게 옆으로 돌아 누워가지고 구토를 하더라도 이렇게 옆으로 나올 수 있게 몸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는 환자들 심폐소생술 한다 하면은 순서가 C, 가슴 압박, 그 다음에 기도 확보, 그 다음에 B. 그래서 인공호흡 요거를 계속 반복해줍니다. 언제까지 반복을 하냐면 요 제세동기가 올 때까지 반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세동기가 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전원 켜기입니다. 이게 너무 쉽고 단순하다 보니까 제세동기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러면 순간 당황하기 쉬워요. 전원부터 켜야 되는데 설마 이게 답일까 싶을 정도로 답이어가지고 일단 제세동기가 오면 제일 먼저 전원부터 켜주세요. 다음은 패드를 어떻게 붙이냐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 생각해서 왼쪽에는
약간 좀 올라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말하자면 왼쪽은 약간 젖꼭지 옆에 겨드랑이 쪽에 붙여주시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빗장뼈 약간 아래 옆구리 쪽 요쪽으로 붙여주세요. 그래서 패드를 부착하면은 제세동기가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분석 중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모두 손을 떼줘야 돼요. 이때 같이 손 만지고 있고 환자 잡고 있으면 결과가 정확하게 안 나오겠죠. 그래서 바로 손을 떼줘야 됩니다. 이 리듬을 분석했는데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이 제세동기가 알아서 충전이 스스로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가슴 압박을 계속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 이거 계속 반복해주면 돼요. 119 올 때까지. 그래서 제세동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 기기가 지금 스스로 충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슴 압박을 해주고 이제 제세동을 하려고 해요. 그럼 충전이 완료되면 제세동기에서 버튼이 깜빡깜빡 거려요. 충전 다 됐다고. 그러면 모두 비키세요라고 말을 해가지고 환자한테 다 떨어진 거 확인한 후에 모두 다 손 떼고 제세동 버튼을 그때 눌러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환자한테 모두 다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환자한테 떨어져야 되는 경우가 제세동 시행할 때랑 요 심장 리듬 분석할 때 요때는 모두 다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세동을 하고 나서 119가 아직 안 왔다면은 계속 흉부 압박하고 인공호흡 요거 심폐소생술 계속 반복해 주세요. 119 도착할 때까지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쓰러진 환자를 발견했어요. 근데 여보세요 하면서 어깨를 살짝 흔들어 봤는데 의식이 없네요. 그러면 119에 신고를 먼저 하고 제세동기를 가져오라고 부탁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 사람 상태를 살펴보고 심폐소생술 바로 시작합니다. 가슴 압박 C, 기도 확보 A, 그 다음에 인공호흡 B 이래서 CAB를 계속 반복해주세요. 그래서 제세동기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전원부터 켜겠죠. 그래서 전원을 켜고 왼쪽은 위쪽으로 이렇게 붙이고 오른쪽은 약간 아래 빗장뼈 쪽으로 이렇게 패드를 부착하면 얘가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충전기가 자동으로 충전되면서 깜빡깜빡 거리겠죠. 그렇게 충전되는 동안 우리는 가슴 압박 계속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버튼이 다 충전이 되면 모두 비키세요 하고 제세동기 눌러주고 그 다음에 2분 동안 심폐소생술 하고 심장 리듬 분석하고 요걸 반복해 주시고요. 만약에 제세동이 불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상태 계속 보면서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 요거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의식이 없는 환자를 발견했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은 기도 확보입니다. 그래서 구강 내 이물질이 있다면 이물질부터 제거해주시고 머리를 젖혀가지고 기도 확보해주시면 되겠죠. 호흡 상태를 봐주세요. 그래서 호흡이 없다 이러면 인공호흡 해주고 그리고 우리 심폐소생술 CAB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 기도 확보, 인공호흡 요거를 계속 30대 2의 비율로 가슴 압박 30, 호흡 2의 비율로 반복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호흡은 있어요. 숨은 잘 쉬고 있어요. 그러면 옆으로 눕는 회복 자세로 구토를 하더라도 뒤로 넘어가지 않게 그냥 옆으로 돌려 놓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환자가 의식이 있는데 그냥 숨을 쉬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자에 앉은 이런 똑바로 앉은 자세로 있으면 숨쉬기가 좀 편해져요. 왜냐면 이렇게 있으면 폐 공간이 가장 넓기 때문에 숨 쉬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고 숨쉬기 힘들다 이러면 의자에 그냥 앉혀주세요. 근데 만약에 의식이 있는데 다쳤어요. 그러면 상태를 봐야겠죠? 출혈이 콸콸 난다 이러면 지혈을 해주고 골절된 것 같다 이러면 움직이지 않게 부목을 내주고 화상 환자다 이러면 감염 방지를 위해서 화상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요 각각의 상황은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지혈 방법에는 직접 압박,
압박, 그다음에 뭐 국소 거상법, 지압법, 지혈대 사용법 이런 것들이 있었고, 화상을 입었다 하면 1도 화상은 겉에만 표피만 다친 거, 2도는 수포랑 발적까지 나가지고 진피까지 완전히 손상된 거, 3도는 전체 다 피부가 타가지고 회색 검은색인 거, 이런 특징 같이 봐주시고, 화상에 대한 응급처치도 같이 봐주세요. 일단은 흐르는 물에 식혀주고, 그다음에 상처가 있다면 소독 거즈로만 그냥 덮기, 대신에 젖은 거로 쓰진 않기, 요런 거 봐주시고, 부종 생길 수 있으니까 장신구 미리 빼기, 물집 수포 강제로 터트리지 말기,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요쪽에서는 문제가 많진 않지만 한 2문제 정도는 꾸준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보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